안녕하세요. 누린숲속입니다. 수다맨으로 활약 중인 아들과 파우치에 립밤만 4개 들어있는 딸아이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대형 어학원이 생기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답니다. 오픈 설명회가 저는 처음이라서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회당 200명 정도의 부모님들이 참석하셨고, 레테도 저는 조금 늦게 봤더니 이미 정원이 다 찼더라고요. 영어 학원. 오늘은 그 영어 학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옆집 엄마와 나누는 가벼운 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들어주세요. 오늘은 콧바람에 유의하면서 건조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면서 아들은 집에서, 딸아이는 대형 어학원에서 영어를 학습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2가지의 장단점이 매번 피부에 와닿는 게 현실인데요. 무엇이 교육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만 아이가 어느 쪽에 더 적응을 잘 하느냐가 저에겐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영어 학원도 학원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저도 여러 군데 설명회를 다녀보고 아이의 레테를 경험해 보면요. 내 아이의 기질과 맞는 곳이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입학을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요. 학원이라는 곳은요,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대형 어학원은요,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리.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도 자기주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영어에 친해지고 흥미를 갖는 것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습량도 많아지고 그걸 소화해내는 능력이랄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해내는 힘을 길러야 하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만약 과부하가 걸려버리면 아이도 힘들어서 지치고 부모님도 본전 생각에 조바심이 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지인은 이러한 과부하의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 지금은 학원 숙제가 문제가 아니고 학원에 안 빠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결국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는 것에 별표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각자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면서 아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도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딸아이가 저와 집에서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본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제 쪽이 답이 안 나왔던 거겠죠?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고 2군데의 대형 어학원을 경험했는데요.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숙제와 테스트예요. 양만 많다고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적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더라고요. 아이의 숙제를 한 번쯤은 확인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학습을 유도하는지, 또한 단어 테스트의 경우에는요, 한 번 보고 그 단어는 끝인지, 유기적으로 단어들의 반복적인 노출이 되고 있는지 등등, 부모님들도 각자 기준을 갖고 학원을 보내시면 무턱대고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학원에서 해주는 가장 큰 일은 숙제와 테스트들이다 보니까요.
집에서 학습하는 아들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더라고요. 단어 테스트도 하고 나름의 숙제도 만들어 보려는 노력도 해봤지만요. 몇 번 해보니까요. 학원에 왜 돈을 내고 다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학원과 집 공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획해야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집에서 원서 읽기만 해도 정말 원어민 수준의 스피킹이나 AR 지수 높은 리딩 실력을 갖추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집 공부의 가장 큰 고비는 레벨업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 다니는 딸아이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레벨이 업되는 느낌이더라고요. 학원은 레벨이 뭐 그리 세분화가 되어 있는지요. 레벨이 쭉쭉 올라가도 오를 곳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하다 보면요. 글밥 많아지는 원서를 자연스럽게 읽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늘 고민이 돼요. 지금 이 아이가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랄까요? 결국에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보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진짜 학원에 보내고 맘 편하게 살고 싶은데요. 사실 학원비도 너무 비싸요. 누군가는 과감하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겠지만요. 누군가는 사실 학원비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정말이지 학원에 보내시면요. 학원비를 생각해서라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내면 모든 것을 학원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그 믿음 더하기, 아이의 현재를 꼭 체크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원은 잘 이용하면 분명히 나의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곳이니까요. 3년 넘게 다니면서 레벨업도 쉬엄쉬엄이라면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어학원의 레벨 테스트도 기회가 된다면 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과 없는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영어든 수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학습은 어디서 누구와 하느냐보다는 본인이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내 공부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가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일찍부터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길을 만들어 가길 저도 제 아이들도 희망해 봅니다. 그 무엇도 보장받을 수 없는 아이들의 교육은 그 길을 가본 선배맘들의 조언을 가슴속에 새기기도 하고 언젠가는 내 아이가 내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도 저기 밑바탕에 조금은 깔아두고 지금 내 아이의 현실에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불 켜진 학원들을 바라보며 내 아이가 힘들지만은 않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